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떤지요?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증시 대응 철저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오늘장은 악재가 좀 많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크게 밀리고 있고요. 전일 시장이 끌어올렸던 금리나 기대감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일까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원가량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현재 1%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단에 있는 HLB 그룹주의 폭락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한가에 머물고 있고요. 그로 인해 지수 자체가 1.7%가량 증발해버린 상황이에요. 다행인 건 이 HLB의 악재가 다른 제약바이오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테오제는 오후장에 더 거래가 붙으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더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추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날 여기서 오늘 밤에는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HLB 제발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전해드렸는데 역시 이렇게 신약허가 FDA 신청이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 놓고 봤을 때 오전장과 오후장에 약간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장, 오후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좀 이끄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특히나 삼양식품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삼양식품이 지금 상한가에 도달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효품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약간의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빙그레 및 그다음에 고메 핫도그로 유명한 우양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김 부족 이슈로 인해서 김 관련주로 엮여 있는 CJ 시푸드, 동원수상 등도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가 다 같이 하한가에 도달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하는 모습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1%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섹터로는 뭐 변압기 섹터, 그다음에 의료 AI 섹터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별주 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및 알테오젠이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오후장에 그 LFP 배터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그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좀 획득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마 페인트가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핫 이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HLB 쇼크로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파란불이 좀 짙게 깔렸고요. 반면에 화장품주의 호실적 음식료주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수출료가 톡톡히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라붙을 종목이 있는지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먼저 HLB 쇼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 FDA 신청을 했습니다. 신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불발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FDA 측에서는 CRL 보완 요구 서한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 HLB의 진양곤 회장의 경우에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에 있어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요구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라는 건데요. 화학 제조 품질 실사 과정에서 FDA 측의 지적을 이전에 받았고 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조 공정 지적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이번에 허가 신청이 불발된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더불어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이건 임상 참여 백인 비율이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 중에 있어서 실사가 갈 수 없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라 해결은 가능한 문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HLB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이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다라는 건요, FDA 지적 사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FDA가 이 서류를 받게 된다면요, 6개월 이내 허가 여부를 발표해야 되고, 그래서 이 CRL이 무엇이냐에 따라 HLB가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또 6개월 뒤에 다시 재신청해서 그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님, 네. CRL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HLB가 놓인 상황,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HLB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요. 장 초반에는 수급이 네.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대까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오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1%대 상승으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 싱가포르에서 NDR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보완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만큼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그 HLB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출발했던 주가였죠. 근데 어제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이미 10만 원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미리 좀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CRL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결국에 보안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대부분 다 다시 한번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있었는데 진양곤 회장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8시 50분부터 이런 식으로 생방송으로 안 좋은 뉴스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하신 부분은 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기존에 너무 발언들을 좀 세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의 보안 사항이라고 밝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애초에 항서제약과 함께 가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관계사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긴밀하게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리뷰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그 전에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요. 뭐 99% 자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2,300만 주 가량 이제 그 하한가 잔량이 좀 쌓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200만 주대로 현재 어쨌든 하한가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뭐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결국에 우리가 할 건 없고 항서제약이 할 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측에서 대응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시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까 예전에 휴젤이 네. CRL 요구를 받았다가 무려 3수 끝에 보톡스와 관련된 이레티보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도 이 캄렐리 주막과 함께 보완을 잘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한다면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제약바이오에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과 저도 소통을 좀 해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을 때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지 승인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다가오기 이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수순에 맞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주 전이었죠. 이슈 추적 시간, 이 시간에도 제가 알테오젠과 HLB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제로 좀 다룰 때도 알테오젠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유로 들었던 게 HLB는 승인 기대감인데 일자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설령 승인이 됐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을 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하한가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참 안타깝다라고 밖에 표현이 좀 안 될 것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나쁜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투매성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장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가 FDA로부터 품목 허가증 최종 수령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게 지금 분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지금 10%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고 다 밀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그런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기대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의 실망과 함께 하한가에 가면은 제약바이오의 투심으로 이어지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크게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3대장으로 꼽혔던 HLB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은 상승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그렇다면 HLB 내용은 HLB 자체적인 문제일 뿐 다른 제약바이오 투심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지 그럼 관련주들 내에서 좀 더 기대해봐도 혹은 오늘장 하락했을 때 이런 다른 종목 때문에 밀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지요? 일단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HLB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월요일도 하한가에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지금 잔량들이 쌓여 있는데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는 내 계좌가 금방 이제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하한가 연속 2번 이상 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스캘퍼들이 달려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2022년도에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냈다 하시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구분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이나 삼청단 제약 또는 리가켄 바이오 같이 그 6월달, 그러니까 5월 말일부터 이제 그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임상 종양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가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MSCI 편입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편입되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말일자로 보통 이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이 관련되어서도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HLB 이슈와는 별개로 생각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오늘 하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다음 거래일에는 반대 매매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닥의 출렁 매수도 또 제약바이오주 투심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다른 별개의 문제기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제약 바이오주들은 꾸준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렸어요. 다행이네요. 알테오젠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출 효과 제대로 받고 있는 우리 음식료주죠. 라면, 이보다 핫할 수는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맵지 않던데 해외에서는 난리더라고요. 글로벌 라면 수요와 K라면의 높아진 위상이라는 제목의 프리미엄 라면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와중에 이제 K라면이 눈에 띄고 있고요. 불닭볶음면의 수출 성장과 SNS 바이럴이 정말 대박입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어떤 한 소녀가 이 선물로 생일 선물로 불닭볶음면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인기인가 놀라웠고요. 실제로 국내 라면 수출 금액 1분기는 전년 대비 33% 성장했고 나라별 국가별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향 수출 금액이 4,500만 달러 12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K푸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닭볶음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이 굉장히 뜨겁게 주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바나나 맛 우유도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빙그레가 움직입니다. 올 때 메로나 아시죠? 그래서 빙그레 또 같이 주목받고 있고 이 김밥 관련한 수혜주들은 좀 방대한데요. 김과 관련해서도 또 뭐 우엉과 관련해서도 해산물 관련해서 사주시푸드라던가 CJ시푸드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우리 사실 이 음식료들도 실적 잘 나올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미 삼양식품 52주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상한가라니 이거는 정말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기에 가능한 주가 흐름입니까? 네, 식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섹터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증권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들도 보여준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지금 내수보다는 수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시장은 계속 매달 좀 체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2,89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YOY로는 82% 증가한 수치고요. QOQ 기준으로 하더라도 30%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520억 원 이제 그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610억 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해외에서 이제 그 입맛에 대한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1분기보다도 2분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그다음에 에스닉 등 채널 입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벌써부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수출액이 3천억 원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일본 라면과 비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라면이 한 2,000원 돈 한다고 하면은 삼양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 3,000원, 4,000원 하더라도 크게 소비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들이 친구들이랑 놀 때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게 특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포인트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녹화된 자료 화면이 아니라 실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가 옆에서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정말 SNS에서 핫하다는 핫도그와 불닭볶음면, 신라면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두고 있고요. 혹시 여기서 권혜연 아나운서의 가장 최애픽이 무엇인지 손으로 이렇게 찝어주실 수 있나요? 불닭볶음면. 역시 트렌드에 민감한 MZ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유행하고 있고 이미 주가로도 반응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을 만한 음식료주가 눈에 보이시는지요? 만약에 삼양식품을 여기서 따라 붙자라고 하면은 저는 따라 붙을 의향이 있는데 좀 진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대장주는 삼양식품이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생되는 테마가 오늘 또 있죠. 바로 김테마주입니다. 근데 김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김밥과 김 원재료로 하는 다양한 스낵이 현재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이나 와사비, 코코넛 등을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김을 스낵화시킨 상품들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월 이제 첫째 주에 베트남에 제가 그 롯데마트를 가봤더니요.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현지인들도 사 먹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47%나 증가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 재고가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 가지고 32%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생산량을 지금 현재 그 수요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번쯤 이렇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김 관련주 그래서 찾아봤는데 CJ 제일제당이라던가 뭐 CJ 그리고 사조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는데 혹시 그 안에서 탑픽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CJ 시푸드가 가장 좀 탑픽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이제 그 매출로 했을 때는 김이 차지하는 부분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보다는 이게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그 업체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광천김이죠. 근데 광천김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사 안에서 찾는다라면은 당연히 CJ 시푸드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CJ 시푸드 현재 13.93% 크게 오르고 있고요. 김밥, 김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쁜 권혜연 아나운서가 맛있게 김밥을 먹어주고 있네요. CJ, 제일제당 그리고 사조시푸드, CJ 시푸드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화장품주, 음식료주 실적 잘 나오는 거 보고 네. 못 사서 배 아파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2분기라든가 지금부터 실적 믿고 사봐도 될 만한 이정민 이사가 미리 선점한 기대주를 꼽아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일단은 계좌 안에 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았던 뭐 전력주나 화장품,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지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도 허겁지겁 담고 있는 섹터로 우리가 따진다라면은 게임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도 크래프톤을 최선호주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진행한 이제 그 Q&A 시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지금 현재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훨씬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창구에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개월간 외국계 창구에서 1972억 원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다음 기관계 창구에서는 186억 원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게임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크래프톤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 타자 게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너무나 명쾌한 답변 주셨으니까 갈 때 이거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